정신병 연관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연계, 대뇌가 이제 변연계를 통제하는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어떤 정신 분석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가 이렇게 변연계 쪽에서나 일어나는 충동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통제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변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변연계 손상이 이게 치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뭐 약물 손상, 약물 마약이라든지 술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변연계가 손상이 됐을 때 정신병이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병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그 부분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변연계 쪽에. 그래서 약간 전전두엽과 어떤 변연계가 서로 연결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혈류 장애가 생긴 어떤 연불 손상이 됐든지 약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성적 합리적인 태도가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혈류 장애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연계는 일단 동기부여와 감정과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구조가 있다. 어떤 피질화 구조와 대뇌 피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어떤 내분비와 자율신경 영향으로 조절되며 측자핵과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성적 흥분과 파티형 마약을 하는 흥분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연계는 뇌관과 대뇌 피질 사이에 있는 신경세포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포유동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포유동물의 뇌라고도 불린다. 체온과 혈압, 심박동,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 외에도 생존과 관련되는 감정작용에 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개체 및 종족 유지에 필요한 본능적 욕구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본능의 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뇌가 이 본능의 자리에는 변연계를 통제를 하는 훈련, 저는 이제 그런 훈련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단합니다. 매우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상하부가 받아들인 충동이 여기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내 시상하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식욕과 성욕 등의 욕구 행동에 일련의 영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체성 운동기와 전기의 넓은 범위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는 1937년 파페츠가 대뇌 외측 내실 주위에 있는 피질 구조와 시상을 연결하는 회로, 파페츠 회로라고 있다고 주장한 후에 이들 구조들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편도체, 중격부, 시상하부 등과 함께 연연계라고 불리워집니다. 식욕, 방어작용, 생식활동 조절, 감정에 따른 내적 표현, 욕망, 동기유발, 목표적인 행동 기능 이런 것들에게 관여를 한다. 변연계는 기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술 같은 거나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약물로 인해서 또는 손상을 당하거나 혈류 장애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기억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변연계는 이게 구글 자료하고 병원 자료에서
말씀은 중앙치매센터인데 모서리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변형계는 대뇌 피질과 시상하부 사이에 위치하는 일련의 구조물들이며 감정, 행동, 욕망의 조절에 기여한다. 뇌 불균형 뮤직 뮤직 솔루션 센터인가 본데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뇌는 크게 3층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뇌 피질, 인간의 뇌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이해와 계획, 예측을 주로 담당합니다. 대뇌 변형계,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데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이런 것과 같이 하나를 이루고 있으며 기억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치매나 약물에 의해서 또 마약 같은 거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면 여기서 조현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류장애와 바이러스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 감정 반응, 공포, 분노, 쾌락, 성적인 쾌락, 식욕과 성욕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간, 파충류의 뇌인데 이쪽 부분도 이상이 있으면 언어장애가 생깁니다. 언어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대뇌 부분에 이 부분에도 손상이 가해 있으면 언어장애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뇌, 교뇌, 연수, 뇌간에는 이런 게 있고 생체 기능을 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과 체온 조절, 심장 박동, 혈압과 수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연계는 어떤 시상하부와 연결해 갖고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충동들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충동을 대뇌에서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전전두엽과 변연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 부분에 혈류장애가 생기거나 원활한 신경 흐름, 교통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원활한 신경작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교통장애가 생겨요. 그 물리적인 손상이 될 수도 약물에 의한 손상이 될 수도 혈류장애가 생겨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가 합리적인 것이 변형계가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 정신 분석학의 기본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일종의 가설이고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절대적인 믿음처럼 보면 엉터리예요.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약간 미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우리 생각과 사고, 우리 인체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뇌를 연구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정신분석학 그쪽에 직업군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뇌 부분을 뇌의학을 가져야 된다. 뇌의학, 뇌과학을 가져서 같이 과학적 합리적인 태도로 우리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해서 인지치료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뇌를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본적이라도 알아야죠. 그래서 근본적인 정신 분석하기 어렵다. 인지치료의 부분도 사실상 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뇌가 변형계를 간단하게 축약을 하자면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정신병이 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형계는 그 약물 어떤 그렇죠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정신병이 이성 그렇고 우리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화나는 거 많죠. 달지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인데 막 살인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뭐 도둑질 막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치료로서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훈련시켜 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프로이트의 엉터리 정신 분석학을 볼 게 아니라 이 대뇌가 아직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니까 에 따라서 인지치료가 됐든 아니면 뭐 그렇죠 행동 치료가 됐든 행동도 그 학습을 통해서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쪽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충류와 달리 포유류는 흥분, 공포 등의 감정에도 울부짖거나 으르렁거리는 1차원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변형계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변형계는 쾌락과 공포, 분노 같은 1차적인 정서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적 행동을 담당하여 포유류의 뇌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편도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공포 부분과 특별히 관련이 돼 있어서 우리가 덤프 트럭 하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뜨잖아요. 불 크게 나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거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공포적인 학습과 그로 인한 어떤 행동 결정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덤프 트럭을 뛰어들듯이 하지만 저 위험을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원숭이를 갖다 편도체를 갖다 제거를 했더니 자연계에 풀어놨더니 사자보고 막 덤비더라고요.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뇌가 어떤 특정 부분에 손상을 가하거나 절제를 했을 때 이상행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 같은 것도 술 같은 거, 마약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는 바이러스도 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도 가능. 이렇게 기억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뇌 손상, 약물에 의한 손상, 술, 마약,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뭐 병원 약물도 될 수 있어요. 병원 약물도 안에 들어오면 독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먹었을 때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신경 조절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을 스스로 생산하거나 그때마다 딱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분비하고 많이 분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약이 한꺼번에 뭐 도파민 많이 분비하기 아니고 바닥날 거 아니에요. 그럼 급격하게 저혈당이 오는 것처럼 떨어지면 통제를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도 그렇다는 거죠. 약도 그게 인체가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을 약이 대신해 주니까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학습을 따라서 잘 생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제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증하게 되고 자살.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통제, 이성이 합리적인 부분, 충동이잖아요. 일종의 자살 충동인데 통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밝은 쪽으로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 이걸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 썼잖아요. 밝은 쪽으로 계속 발달을 시켜서 방어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어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고 인간의 그 되뇌 구조, 인간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지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미신이고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과학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뇌의학을 연구를 해야지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또는 환자의 어떤 그것이 있겠다. 그렇죠. 뭐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약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 체계를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몰라 갖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인지 치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저는 그게 이제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길러서 이런 감정과 충동 조절 장애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훈련을 브레이크 시스템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발한 게 뭐 성적인 욕망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추행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때 1초 정도 브레이크를 딱 거세요. 우리 오줌을 싸고 싶다, 응가를 싸고 싶다. 그러면 1초 정도 브레이크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세요.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건널목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 앞 차량이 팍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딱 저는 옛날 기어식으로 운전을 하는 게 또 익숙해가지고 딱 잡고 있어요. 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있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를
그렇죠. 정보를 앞서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을 길렀을 때, 아우, 지금 신호 안 바뀌었는데 큰일 나. 사람 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이게 딱지 끊을 수도 있잖아요. 딱 통제를 하는 거. 이래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받는구나, 내가. 그래서 어떤 내가 어쩔 때는 차를 타고 평상시에 이제 남산 가서 차량을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강남 쪽을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듣고 가다 보니까 다시 남산 쪽으로 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겠죠.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으로 어떤 각인되어 있는 정보와 기억들이 습관들이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의식적인 부분을 더해가지고 플러스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해 주지 않는 이상 강남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정 이상 기존에 먼저 들어가 있는 정보가 우선하게 되는구나. 잘못된 습관 한번 걸러놓으면 저렇게 계속 유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려면 그 반대되는 리프로그램을 다시 뇌 안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이쪽 가는 것을 다시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가야 된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하루에마다 조금씩 올바른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남산으로 갈 것인가 강남으로 갈 것인가, 만약에 두 개가 습관이 싸운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쪽을 내가 더 많이 강화시켜 줌으로써 그 다음에 강남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회사 다닌다면 일찍 일어나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줌으로써 과거의 습관을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거나 소멸해 줄 수 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강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매일마다 조금씩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를 구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궁금한 걸 보심으로써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 글들과 생각들이 들어옴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 놀면 뭐하냐? 학습해라. 5분, 10분, 1시간, 나 12시간 공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5분, 10분 조금씩 매일마다 조금씩 학습하면 데이터가 쌓이면 그게 입으로 나가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죠, 그 말에 있어서도 그게 사고가 나타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기르시려면 5분, 10분이라도 구글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해라. 그러면 그 글들이 들어와서 이성적 논리적이 된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식욕이 일어난다. 그러면 잠시 1초 브레이크를 다시 풀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세요. 심심할 때마다. TV를 보고 싶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네. 확 화가 난다. 저도 화를 못 참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가족끼리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이 쌓였으면 더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이거를 1초 브레이크를 딱 여기 튀어나올 때, 그랬을 때 자칫하다가 명예훼손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는 브레이크를 걸어보세요. 1초. 이렇게 TV 볼 때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훈련이 일마다 꾸준히 쌓이게 되거나, 또 4천만 번, 5천만 번, 이렇게 1억 번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쌓이면 그 부분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대뇌가 변형기억, 충동을 조절하는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줌 누고 뭔가 하고 싶다면 잠시 1초 참는 거. 너무 급하면 할 수 없고. 그렇죠. 완전히 쌀 것 같은데. 그래도 훈련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성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게 과연 올바르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겠나요?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적고 공책에 글로써 적고 대처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대처 방법이 딱 먼저 1번 내가 뭐를 하고 2번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을 생겨서 성격 급한 것이 해결되죠. 이렇게
그 종이에 적어놓고 하면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뇌가 충동, 그 어떤 이성적 함정의 부분이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인 부분으로 일부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형성을 바꿔줄 수 있다. 매일마다 조금씩 5분, 10분, 5초 매일마다 반복된 습관으로서 그걸 해주면 브레이크 시스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식으로 해서 하면 4천만 번 쌓인다. 이론적으로 물론 4천만 번까지 힘들지만은 그 정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에 보면 내가 재밌다 모든 사물을 볼 때 또는 사람을 볼 때 대공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재밌다 TV를 갖고 연습하세요. 재밌다 웃기다라고 티끌만큼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긍정 필터를 사람 볼 때 두려움과 공포 불안 불행 이런 것이 필터를 끼고 사는 것보다 재밌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티끌만큼 TV를 보면서 사람 나오잖아요.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죠. 생각하는 건. 사람들 볼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만약에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내부 안에. 4천만 건 쌓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자살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이 공격 감정을 가지거나 불쾌하게 대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막 자기 방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거나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이게 학습이 돼서 그런데 그 정보가 계속 그러면 반대되는 기도해서 지워달라고 전합니다.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부분만 생성되게 해달라고 밝은 부분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재밌다 웃기다라고 긍정 필터를 하나 끼워보자.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계속 4천만 번 쌓이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인지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개발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그렇죠. 그럼 사람이 뭐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즐겁게 지내는 반면 똑같은 사람이 훈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피곤했지 이거보다 그래서 재밌네 즐겁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긍정 필터를 쓰느냐 아니면 부정 필터를 쓰느냐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인지 치료와 관련된 하나의 그 훈련 방법을 제가 개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보면 특정 기능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뇌 손상의 위치는 그에 따른 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반드시 뇌과학, 뇌의학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두엽이 이제 손상됐을 때는 많은 행동 모방, 전두엽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많은 행동 모방, 글쓰기, 악기 연주, 신발끈 매기, 학습한, 운동 기능 제어, 말하기, 사고 집중, 문제 해결, 미래 계획 수립과 같은 복잡한 지적 활동 장애가 지적 활동을 제어하는 이런 것을 전두엽이 하는데 이렇게 기능을 이제 한다는 얼굴 표정과 손과 팔의 움직임 제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표정과 제스처를 조화시킨다. 전두엽에 손상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상실될 수 있다. 복잡한 질문을 이해를 못하게 되거나 복잡한 질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어졌는데 해결을 잘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길을 건너거나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실행성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 특정 장애들이 전두엽 중에서도 어떤 부위가 손상을 입었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두엽의 뒷부분이 손상됐을 경우는 쇠약과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뇌의 각 부위는 우리 몸의 반도적 운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좌반구가 손상을 입으면 몸의 오른쪽에서 쇠약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전두엽의 중앙부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무관심, 주의력 상실,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술 먹고
약물 먹고 약물로 통해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 약물이라도 정신과 약이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신체 치료 약이라도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증거가 있습니다. 무관심 독성 물질로 인해서도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뜨거운 태아 때막 태아 때도 잘못하면 약물 먹으면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약물 손상도 뇌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무관심, 주의력 상실, 의욕 상실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태아를 임신하신 분들은 약물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부터 약물 그렇죠. 몸 조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관심, 주의력 상실,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중앙부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무관심, 주의력 상실, 의욕 상실, 사고 기능이 둔화되며 질문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느리게 됩니다. 이게 파킨슨 관내고 파킨슨 같기도 하고 왼쪽 전두엽의 가운데 뒷부분 브로카 영역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애먹을 수 있고 이런 장애를 일으켜서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표현성 실어증이라고 한다. 이게 손상을 입은 부분이 전두엽에 있어서 뒷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쇠약과 마비, 그 다음에 중앙부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무관심, 주의력 상실, 의욕 상실 증상, 사고 기능이 둔화되고 질문에 반응이 매우 느리다. 왼쪽 전두엽의 가운데 뒷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애를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한다. 전두엽의 앞부분에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기 일시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움, 작업 기억력이 잘 안 된다. 언어 유창성이, 언어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유창하게 잘 안 된다는. 그다음에 무관심, 감정, 관심, 걱정의 부재, 무관심, 부주의, 질문을 받고 한참 그래서 애기들을 어렸을 때 떠들어뜨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기들 막 웅중으로 올렸다 떨어지면 목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주의, 질문을 받고 한참 후에 대다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 목 부러지게 되시 평생 운동장인데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애기 침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것도 뇌손상 입습니다. 뇌손상 입으니까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살짝 흔들어주는 정도는 몰라도 또 태아는 아직 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 조심하세요. 질문을 받고 한참 후에 대답,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한 현저한 억제 상실. 억제 상실 증세를 보이면 부적절하게 기분이 들뜨거나 도치감,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지나치게 시비를 걸거나 수동적인 태도, 상스러운 언행,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약물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발생하면 비슷한 증상, 혈류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약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발달을 막 충동을 참지 못하고 마구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마구 그냥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학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인지치료로서 통제하는 훈련, 브레이크 시스템도 좋고요. 통제하는 훈련을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통제하는 훈련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 있으면 딱 맡겨가지고 자녀도 그렇죠. 그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학교가 있으면 좋죠. 뇌가 이게 다쳤을 때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뇌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서 몸에 있어서 그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정신계통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뇌는 그렇죠. 정신과 육체를 통제한다. 반드시 정신분석학이래 정신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뇌과학, 뇌의학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가설이고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뇌과학을 통해서 정신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정엽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어떤 보면 신체 다른 곳에서는 감각 정보 해석 이런 거 기능을 이제 갖고 있어요. 이런 기능 형태 질감 무게 인상을 일반적인 지각으로 결합 수학적 기술 및 언어 이해에 영향을 미침 사람이 공간 내에서 방향을 알 수 있고 방향 감각을 유지 운동 기억장 그래서 우리 무술할 때도 여기 때리면 그 사람 전혀 운동 못하게 됩니다. 얘들 함부로 그렇게 머리 때리면 안 되거든요. 얘들 함부로 머리 때리면 뇌 나빠집니다. 기능이 상실하거나 뇌출혈을 일어날 수 있어요. 얘들 이렇게 머리 때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을 다른 느낌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공간 내에서 방향을 알 수 있다. 방향 감각을 유지하게 해준다. 공간 기억감 신체 부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정 기능은 두정엽 중 하나에 의해서 더 잘 기여가 되고 언어를 통제할 때 우성엽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엽은 비우성 이런 것은 사람들의 신체가 주위 공간과 관련되는 방식을 인지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정역의 앞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때 무감각 증세가 발생한다. 몸의 반대쪽 부위에서 감각장애가 발생합니다. 약간 두정엽이 손상을 입으면 감각의 위치 및 주형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촉감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두정엽 가운데 부분이 손상되면 왼쪽과 오른쪽을 분간할 수 없으며 좌우 진압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글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계산 및 글쓰기가 잘 안 됩니다. 몸의 각 부위별 위치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비우성 보통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을 입었을 때 머리 빗질, 의복 착용, 간단한 숙련 작업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른바 실행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공간 내의 물체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체를 그리거나 만드는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뇌의 작용을 이해해야만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기능상의 장애인지 심리상의 장애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